방송 잘하는 최명윤 기자의 시크릿 머니. 혹시 그 사적인 질문인데요. 네. 나중에 방송에 와서 또 이렇게 앵커나 방송 기자로서 이렇게 활약을 할 계획이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얼굴이 커서 안 되지 않을까? 네, 있다고 방금 최명윤 기자가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나왔습니까? 오늘 최근에 좀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주의 깊게? 네. 시크릿 머니. 자, 어떤 얘기입니까? 코라우 홀딩스라는 회사 소개를 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그 중국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라오스 회사입니다. 아, 라오스 회사구나, 네, 이거. 네, 네. 아, 맞다. 저희가 한상기업이라고 그러죠. 헷갈렸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한상기업인 대표 주자입니다. 네, 이거 교보주권이 혹시 그렇습니다. 맞죠? 네네. 아, 맞습니다. 이게 공모가가 이게 4,200원이었고 네. 시초가가 7,300원에 이제 공모를 시작을 했는데 오. 계속 주가가 이제 7,500원 고가를 한번 찍고 나서는 계속 그냥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7,170원. 5,000원까지 5,000원 밑으로도 깨졌다가 이제 7,300원을 지금 막 돌파를 했고. 자, 어떤 회사인지 있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코라오, 코리아, 라오스, 아. 한국과 라오스를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세영 회장님이라는 분이 만든 회사인데요. 코롱 상사에서 무역 상사에서 이제 상사면으로 수출 무역 이런 걸 하시다가 베트남 주재원으로 한번 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승부를 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봉제 공장을 한번 했다가 한번 말아먹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 물품을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대박을 냅니다. 근데 갑자기 베트남에서 중고 물품 수입 금지 다 조치를 해버리니까 그냥 절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다른 사업 아이템이 뭐가 있나 궁리를 하시다가 라오스에 가셔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여기서 팔면 잘 되겠구나. 오토바이 나라 아닙니까? 또?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를 세운 게 바로 이 코라오라는 회사입니다. 네.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수입해서 그렇죠. 라오스에서 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회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작년 실적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실적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매출이 1,186억 원, 영업이익은 17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40% 정도, 영업이익은 30% 정도 성장합니다. 이익률 한 15% 정도 되는 이익률을 매년 30%씩 성장하니까 굉장히 성장이 빠른 회사죠. 네. 올해도 30% 넘게 성장한다.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사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이제 중고 유통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1970년대에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한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와중에 1970년대로 돌아가서 뭔가 일을 한다. 그럼 뭐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항구루에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십니까? 저는 압구정동에 땅 사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70년대로 돌아가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병철 회장님이 했던 거 따라하면 되죠. 건설해서 아파트 짓고 또 자동차 만들고 조선소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을, 그 타임머신을 시간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공간적으로 라오스를 가져가면 타임머신을 돌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거기가 $1,000, 인당 GDP를 $1,000를 간 넘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70년대네요. 70년대, 딱 70년대입니다. 70년대. 700불, 뭐 600불, 뭐 그때 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로 돌아가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는지를 다 아는 와중에서 라오스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니 사실 정답지를 보면서 시험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 오세영 회장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세영 회장께서는 뭐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을 롤 모델로 거의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상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라오스의 경제 상황과 경제 성장 속도 이런 거를 빗대보고 또 국민성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년대 경제 발전을 막 이룩하기 시작할 때 그 타이밍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오토바이하고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트럭. 이제 농사를 막 할 때 필요한 트럭 있지 않습니까? 포터 트럭. 거기에 이제 뭐 싸게 중고품을 갖고 오니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안 돼 있으니 자본은 축적이 안 돼 있으니 싼 거밖에 살 수가 없는 와중인데 중고품 또 꽤 괜찮은 성능의 한국 자동차 가져오니까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팠는데 그냥 파신 게 아니고
그 영업 매장, 그 쇼룸이라고 그러죠. 네. 자동차 전시관을 21세기 한국에 있는 전시관하고 똑같이 가져갑니다. 으리으리하고 아주 멋있게, 럭셔리하게. 길 건너편에 있는 벤츠는 그냥 학고방 같이 아주 그냥 쓰러지는 그런 데다가 벤츠 전시실이 있는데 네. 코라오 전시실은 오히려 훨씬 깨끗합니다. 오. 요렇게 해서 불티나게 이제 영업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것만 그냥 파셨으면 돈이 좀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수입을 하셔서 다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엔진도 닦고 새로 기름칠하고 야. 도색 새로 깨끗하게 해주고 찌그러진 데 펴주고 그래서 도색을 새로 하니 이제 반 새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진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는 아예 반제품, 부품들을 수입을 해서 조립해서 생산하는 걸 시작합니다. AS도 하고 이제. 그렇죠. 네. 오. 오토바이는 완전히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각종 일본에서 부품 가져오고 프레임은 중국에서 가져오고 아주. 한국에서 올 가져오고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에서 시작을 해서 중고차 재생 그다음에 반제품 생산까지 반제품 생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뭐 완제품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궁금한 게요. 네네. 올해도 30% 이렇게 성장한다. 네네. 이런 계획인데 네. 그 성장 동력이랄까요? 네네. 그런 거 좀 어떤 게 좀 있나요? 유통망을 아까 아주 의리의리하게 잘 만들어놨다고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걸 계속 덧붙일 수가 있는 아. 겁니다. 지금은 현대 기아차를 가져다가 이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중국의 체리라는 좀 저가 자동차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이 체리가 코라오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체리는 라오스를 들어가려고 했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예. 디자인하고 성능은 좀 떨어지고 가격은 좀 싸고 이런 제품인데 한국산이나 일본산에 비해서 좀 성능이 떨어지니까 안 팔린 겁니다. 근데 코라오에서 팔기 시작하니까 네. 월 50대씩 그냥 팍팍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유통망에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세영 회장이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던 체리 자동차를 성공을 시키면 이제 일본이나 다른 유럽 브랜드도 코라오의 유통을 맡길 수가 있고요. 야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게요. 대단하군요. 이 회사의 자회사로 인도 차이나 뱅크가 있습니다. 뱅크? 자동차를 사려면 할부금융을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죠. 그 기존 우리나라에서 하는 할부금융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긴 은행에서 그냥 자금을 조달해서 바로 그냥 은행에서 가져오는 바로 거예요? 그냥 할부금융을 합니다. 네. 나중에 이 할부금융 부문은 코라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또 매출 신장이 확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호재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뭔가 사건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야, 그 캐피탈사가 아니라 은행을 하나 또 이제 그렇죠. 가질 네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네. 오, 예,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네. 완전히 그 올인원 시스템, 그러니까 뭐 수직 계열화가 그렇죠. 딱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유통, 생산, 금융까지. 네. 오, 네. 그 현지인들 원래 이제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 주인이 오너가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현지인들의 어떤 평판 이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코라오 뭐 거의 국빈 대접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오스 국제공항에 내려가면 플랜카드 걸려 있고 전용 라운지 있고 막 이러신 분이고요. 예. 그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코라오 투자 설명회를 같이 했습니다. 이 회사가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라오스 입장에서 외국 회사다 보니까 또 후진국이다 보니까 정책 리스크가 있습니다. 야,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정책을 갑자기 바꿔올 때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20%, 국내 회사에는 30%로 외국 회사에 대해서 우대해주고. 더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라오스 투자 설명회에서 라오스 투자청 그 담당관이 앞으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겠다. 야. 또 해외 자금 유치는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 당분간은 그런 위험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위험이 생길 때까지는 뭐 고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것 있을 것 같다.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쪽 그 환율 리스크 이런 건 좀 없나요? 뭐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율. 통화 가치가 그냥 뭐 네네. 툭 떨어지버리는. 달러하고 끼비라는 환율을 쓰는데 아, 저희도 끼비. IMF 외환 위기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네. 외국의 그 해치펀드의 공격에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건 리스크 부분이지만 그 리스크보다는 기회 요인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적립식으로 매달 조금씩 사는 그런 전략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라홀딩스 얘기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